자, 515번입니다. 사실 PR은 앞에 봤던 행정정보공개제도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정보공개제도가 수동적이야. 국민이 청구하면은 국가는 알려주는 거거든요. 국민 입장에선 능동적이겠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사후적이고 수동적이에요. 소극적이란 말이야. 왜? 요구하면 알려주는 거니까. 근데 PR은 안 그래요. 국가가 먼저 사전적으로 막 홍보하고 알리는 거예요. 이게 60년대 미국에 들어와요. 미국에 국민들은 국가가 뭘 하는지 알고 싶고 민주주의 미국에서는 국민들의 동의를 요할 거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게 바로 PR입니다. PR은 나중에 동원무용에서 한번 나오죠. 국민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동의, 시민 참여의 촉진 이건 맞지만 그 다음 틀렸죠. 화재 경보라는 건 화재가 터진 다음에 알려주는 거잖아. 사후적이잖아요. 얘는 화재 경보가 아니라 사전 예방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쌍방향이 돼야 돼.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듣고 알리고, 그치? 듣는 게 공청, 알리는 게 홍보해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화재 경보적이다. 또는 알리기만 하지 듣진 않는다. 일방적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PR론. 우리나라 PR의 주무 부서는 원래 홍보처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고 지금 누가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니다. 그래서 행정 홍보 PR의 주무 부처가 문체부라는 것까지도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합리성이 나옵니다. 합리성이 나왔을 때는 원래 의미 합리성은 뭐 이성에 의해 지배 이런 건데 지금 그게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목적이 있어.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여기 목적이 있고 내 행동이나 대안이 있어. 그다음에 내가 있어요. 어떤 행동이나 대안이 이 목적을 달성했는가 여부가 바로 내용합리성이야. 이거는 누가 봐도 목적 달성이니까 객관적이야. 근데 이 행동이나 대안을 어떻게 찾아갔는가, 인간이 이성적으로 찾아갔는가 아니면은 다르게 찾아갔는가, 요게 이제 과정이나 절차 합리성이에요. 다시 할게. 내용 합리성은 이 목표가 나와야 돼. 너의 행동이나 이 강의 듣는 이 행동이 너의 행적 점수에 기여했는가, 기여하지 않았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목표도 명확해야 되고 인과관계도 분명해야 돼요. 근데 환경이 복잡해지니까 이게 어렵죠. 한마디로 합리모형이야. 이러니까 사이먼이 뭘 갖고 온 거야? 그러지 말고 그럼 네가 이 행동을 어떻게 찾았는가 그 얘기야. 너의 능력에 비추어서 이성적으로 찾아갔는지 아니면 충동이나 다른 것 때문에 찾았는지. 설사 능력이 못 되더라도 이성적으로 찾아갔다면은 설사 이 행동이 이 답을 못 맞추더라도 너는 과정적으로 절차적으로 합리적이죠. 이건 주관적이에요. 왜? 사람의 능력은 다 다를 거니까요. 그래서 합리성 두 가지가 있다. 목표 달성 여부를 갖고 판단하는 내용 합리성. 반면에 네가 이성적으로 이 행동을 찾아갔나 찾아가지 않았는가가 절차나 과정 합리성이에요.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먼은 목표와 행위를 연결하는 기술적 과정성으로 이해했다. 이 두 가지가 있다. 이 행동이 목표를 달성했는가가 내용 합리성. 반면에 이 행동을 이성적으로 찾아갔는가가 절차나 과정 합리성이에요. 이 말은 맞았습니다. 합리성을 여러분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쉬운 방법은 목표가 있는가 없는가. 너의 행동이 목적에 비추어 이렇게 나왔을 때 전부 다 내용 합리성이야. 다음에 목표가 안 나온 다음에 너의 행동이 이성적 사고의 산물인가. 이거는 과정이다. 절차다. 그래서 16번은 맞았습니다. 17번입니다. 내용 합리성이네요. 이거는 뭐 사유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목표를 달성했는가 안 했는가 그 여부예요. 그래서 막 행동하고 너의 이성이 나왔잖아요. 너의 능력에 결부되어서 이런 사유 과정을 통해서 이 행동을 찾았다. 이 행동이 목표를 달성했는가 안 나왔잖아 지금. 이거는 내용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과정이나 절차가 돼야 돼요. 좀 어렵죠? 서울시가 들어와 있네 이게. 자, 이거 내가 그거는 거기서 뺐구나. 내가 한 줄 지문 노트에서 뺐나 보다. 죄송합니다. 절차 합리성은 봐봐. 이 행동 대안이 목표를 맞췄나 안 맞췄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동 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여러분의 사용된 절차가 여러분의 능력에 비추어서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 이거는 만족 모형에 가까워요. 너의 능력에 비추어서 합리적으로 찾았다면은 설사 이 행동 대안이 답을 틀리더라도 절차적으로 합리적이에요.
근데 내용 합리성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찾았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행동 대안이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돼요. 그게 내용 합리성이야. 이건 맞는 말이다. 아, 목표 안 나왔잖아, 지금. 행동 대안을 찾았는데 너의 능력에 비추어서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는 이거는 절차 합리성, 과정 합리성이에요. 맞는 말이다. 19번입니다. 절차 합리성은 결과가 아니야, 과정이야. 결과에 관심 있는 건 내용 합리성이에요. 찾아가는 과정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동이 그 결과를 갖고 왔는지에 관심이 있는지 절차가 아니라 내용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보가 나옵니다. 배보는 크게 가치와 형식이 나와요. 가치는 형이상학적 가치. 그지 뭐 자유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추상적 가치에 얼마나 부합했는가가 가치 합리성이고요. 형식 합리성은 이성에 의해 정해진 규칙과 절차 준수 여부예요. 그지 배보가 말한 관료제는 가장 이성적으로 찾은 그 규정과 절차에 의해 움직이는 곳이에요. 됐지? 그래서 관료제는 형식 합리성의 극치로 봐요. 이건 맞는 말입니다. 다시 가치가 뭐냐면 전근대도 있었어. 우리가 추구하는 형이상학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들 이게 가치 합리성이라면 형식 합리성 그게 아니고 이성에 의해서 정해진 가장 합리적 규정에 의해 네가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 이렇게 따랐을 때가 바로 근대 조직이고 이게 따르지 않는 게 전근대죠. 이 관료제가 바로 근대화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배번은 네 가지가 있지만 그게 두 가지 가치 합리성과 형식 합리성. 형식 합리성이 중요한데 이건 근대에만 있습니다. 전근대에는 없어요. 언니 선진국 근대에만 있는 것이고 이성에 의해 규정된 능력에 의해 규정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는 게 뭐다? 형식 합리성이고 대표적 조직이 관료제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디징이 나옵니다. 정경사법기, 정치, 경제, 사회, 법, 기술 해가지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정치죠. 다양한 의사가 들어올 수 있는 결정 구조의 바람직함이 정치야. 반면 기술 합리성과 경제 합리성이 비교돼요. 기술 합리성은 어떤 목적이 있고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에요. 이게 기술 합리성이라면 여러 대안 중에 비용 대비 산출이 큰 걸 찾는 게 경제 합리성이에요. 됐죠? 그래서 경쟁 상태에 있는 목표를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선택할 것인가, 이건 뭐다? 경제 합리성으로 봐야 돼요. 여러 가지 대안 중에 비용 대비 산출이 극대화되는 대안을. 반면 기술 합리성은 그게 아니야. 비용 대비 산출의 문제가 아니라 목표 달성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대안을. 그죠? 여러분이 여러 수업이 있어. 뭐 지금 유튜브잖아. 유튜브도 있고 뭐 학원 수업도 있고 온라인 수업도 있는데 어떤 수업이 들어간 에너지 대비 산출을 극대화시킬 것인가를 고르는 게 바로 뭐다? 경제 합리성이라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합격해야 될 거 아니야. 합격에 제일 크게 기여하는 게 뭔가를 찾는 게 기술 합리성이야. 약간 다르죠, 이게. 그래서 경쟁 상태에 있는 목표 중을 서로 비교한 다음에 제일 좋은 걸 찾는 거라면은 이건 경제 합리성이고요.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일정한 수단이 있는데 목표에 얼마나 잘 달성했는가. 그래서 이 인과적 적절성은 이건 기술 합리성이야. 둘이 바뀐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술과 경제가 비교돼요. 하나의 제일 좋은 답을 찾는 거라면은 기술 합리성이고 여러 대안 중에 투입 대비 산출이 큰 걸 찾는 거라면은 경제로 봐야 돼요. 그렇게 구별 한번 해보십시오. 자, 반면에 23번 이건 사회 합리성이야. 사회 구성원의 조화 통합성, 질서 같은 건 사회 합리성이고 정치 합리성은 이게 아니라 다양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결정 구조의 바람직함이야. 구성원 간의 갈등의 해소라든지 조화된 통합은 사회 합리성. 다양한 의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결정 구조는 정치 합리성이에요. 그렇지? 비록 소수의 의견도 우리나라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게 다수결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다수결로 의견을 집어넣겠다. 이건 실현 가능성이야. 힘의 문제니까. 근데 이런 힘의 문제가 아니라 비록 다수결로 소수여도 그지? 비록 약자여도 이런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바람직함. 이게 정치 합리성. 그치? 자, 이건 틀렸습니다. 사회 합리성입니다. 24번입니다. 자, 또 틀렸네요.
정치 세력에 의존하는 게 이건 실현 가능성이야. 반면에 다양한 가치가 서로 조화될 수 있게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정치 합리성이에요. 이거 둘이 바뀌었다. 세력에 의존하는 게 정치의 실현 가능성, 다양한 가치가 서로 들어와서 조화될 수 있게 이런 결정 구조의 바람직함이 바로 정치 합리성. 됐지? 자, 그 다음에 가외성으로 넘어 들어왔다. 가외성은 능률성과 대비되죠.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을 극대화시키는 거잖아. 얘는 안 그래요. 설사 낭비가 되더라도 더 여분 두는 거야. 왜? 불확실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전통적인 원칙이 능률성과 대비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60년대 말 란다우란 학자에 의해서 논의되기 시작해요. 첫 번째, 상황은 불확실해. 그러니까 여분이 없을 때는 잘못되었을 때 전체가 망할 수 있겠죠. 이런 오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분을 두는 거야. 그래서 누가 실수했을 때 다른 게 보완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키워드가 불확실한 상황, 오류 발생 가능성의 최소화, 그 결과 체제 신뢰성이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이념 맞습니다. 60년대 말에 들어옵니다. 이건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입니다. 란다우. 란다우가 말한 게 되게 많아요. 아닌 거 세 가지. 만개집이야. 만장일치, 계층제, 집권화. 요 세 가지는 가외성이 아니에요. 답이 하나잖아, 지금. 반면에 권력 분립, 삼권 분립이니까 답이 세 개죠. 연방주의, 연방주 지방이니까 답이 세 개죠. 그래서 뭐 삼심제도, 품위제도, 그치? 또는 부통령 제도, 여분 두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가외성이야. 비록 60년대 말에 논의되었지만 그 이전에도 이미 있었던 거야. 있었는데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환경이 복잡해진 60년대 말 들어와서 주목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논의는 60년대 말이지만 이미 근대에도 이미 있었던 거예요. 다만 우리의 관심이 없었던 거지. 자, 권력 분립과 연방주의는 가외성 현상이 맞습니다. 사례가 많으니까 이걸 외우지 말고 가외성의 제외, 예외 사항들, 만개집, 만장일치, 계층제, 집권화 요 세 가지 외워두십시오. 자, 가외성은 과정의 공정성은 합법성입니다. 수단 가치는 맞아요. 근데 과정의 공정성은 합법성, 절차 합리성이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이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어떤 일을 여럿이 같이 합니다. 또는 독자적으로 따로따로 한단 말이야. 그리고 공유한단 말이야. 이러다 보니까 창의성 개발에 도움이 돼요. 대신에 비용은 더 들겠죠. 세 가지가 있겠죠. 서로 협력해서 같이 하는 중첩, 따로따로 하는 중복, 주된 기능이 고장날 때만 움직이는 동등잠재력, 스페어 타이어라든지 뭐 부통령 같은 것들, 보조 발전 같은 것들. 이 세 가지가 있다. 중첩, 중복, 동등잠재력. 얘는 협력해서 같이 하는 게 중첩. 중복은 따로 하는 게 중복. 동등잠재력은 주된 기능이 움직일 때 안 움직여요. 얘가 고장났을 때 그때 가서야 얘네가 작동할 겁니다. 이게 동등잠재력이에요. 요 세 가지. 셋은 서로 따로따로 발달했다. 서로 관련돼 있는 게 아니야. 따로따로 놀아요. 29번입니다. 어쨌든 하나가 망가지더라도 다른 게 보완해 주니까 전체 체제의 신뢰성을 증가시켜 주는 거 맞고, 그 다음에 보다시피 따로따로 놀잖아 지금. 각 부분이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이 말은 집권이 아니라 분권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얘는 일단 불확실해야 되고 분권적이어야 되고 하나가 잘못되었을 때 전체에 파급 효과 주는 체제가 신경 구조야. 전체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구조이기 때문에 하나가 잘못되었을 때 다른 게 바로 보완해 줘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조건이다. 다시 조건이 뭐다? 불확실하다, 분권적이다, 신경 구조성이다. 이런 상황이니까 여분 두고 누가 잘못되었을 때 다른 애들이 할 수 있게 만들어 두는 겁니다. 이거는 맞았습니다. 자, 30번입니다. 동질적인 기능이 중복적으로 연결되었을 때 신뢰성이 높이되고 창의성도 좋아져요. 가외성은 창의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왜? 서로 막 시너지 효과 나오니까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섞어봐봐요. 그치? 북한에 대한 정보를 국방부만 해봐. 잘못된 정보가 들어올 수 있고 시너지가 안 나오겠죠. 근데 국방부도 하고 외교부도 하고 통일부도 하고 또 국정원도 한다고 생각해봐.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갈등도 나올 수 있겠지만요. 창의성도 높아집니다. 31번입니다. 피라미드 구조 아니라니까 만 개의 집은 아니에요. 피라미드 구조라는 거는 계층제 구조잖아. 지금 집권화 구조 같은 것들을. 자, 이 피라미드 구조를 완화시키자는 거고, 어쨌든 여럿이 같이 하다 보니까 부족한 정보가 좀 정확해지겠죠. 피라미드 구조가, 틀렸습니다. 이게 완화된다. 이건 맞아요. 더 확고하게 된 거니까 이게 틀렸죠. 그 다음에 뒤에 건 맞았어. 정보의 부정확성에 대비하는 건 맞습니다. 자, 32번입니다. 가외성은 최고답은 아니죠. 그러나 그럴듯한 답을 찾아준다는 겁니다. 최고답이라면 가장 좋은 대안 하나만 찾으면 되겠죠. 근데 불확실하니까 여러 개 찾아 놓는 거야. 그 중에 이제 하나 걸리겠죠, 이제. 이건 맞는 말입니다. 환경이 확실하다면은 최고답이겠지만은 환경이 불확실하니까 여분 두고 그럴듯한 답을 찾겠다는 겁니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가외성은 어쨌든 여분 두다 보니까 실수가 줄죠. 안정성과 신뢰성은 좋아지겠지만 비용이 더 들어갔잖아. 낭비 문제, 능률성이 저하되고요. 그다음에 갈등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됐지? 그래서 전통적인 능률성 중심의 관료제와는 상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가외성입니다. 가외성은 이념 그 자체를 잘 물어보니까 꼼꼼하게 봐둬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행작 총론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